안녕하세요. 대입영어 전문 채널 투쌤영어 송쌤 함쌤입니다. 네, 오늘은 투쌤 토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서술형 특집으로 다뤄보겠는데요. 벌써 일주일입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네,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네요. 아우 너무 벚꽃도 빠른데. 졌잖아요. 네. 네, 벌써. 네. 벚꽃이 졌다는 얘기는 곧 중간고사가 중간고사가 이제 다가오죠. 네. 네. 어때 벚꽃놀이 갔다 오셨어요? 뭐 멀리는 못 가고요. 네. 집 앞으로 그냥 가족들끼리. 아, 집 앞으로? 네. 거기 뭐 벚꽃이 좀 많이 있나요?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멀리 안 가셨고. 네. 뭐 청주에는 가까운 데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있죠. 상당한 거. 청담성도 있고 무심천도 있고. 무심천도 있고.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무심천을 한번 갔었는데 네. 이미 꽃이 졌더라고요. 벌써 졌어요. 늦으셨네. 네, 그래서 이제 턴해서 상당산소로 갔는데 네. 거기는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즐거우셨겠어요. 네, 즐겁죠. 네. 노는 건 항상 즐겁습니다. 어떻게 뭐 지금 학생들 네. 시험 대비는 어떻게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나요? 선생님 보시기에? 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그러니까요. 뭐 아이들이 열심히 나름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선생님 눈에 항상 부족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뭐 남은 기간 열심히 잘해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나눠보겠는데요. 이제 교과서 지문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서술형의 일반적인 특징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술형의 이제 일반적인 특징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교과서 부분이 이제 많이 주로 차지를 하거든요. 네. 교과서 부분을 많이 차지하는데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단원별 언어 목표라고 좀 랭귀지 포커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본문 뒤에 보면 이제 추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교과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부르는 명칭인데 네네 좀 다르죠. 그래서 뭐 read and write나 아니면 뭐 think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think and write.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짤막짤막한 글이 나오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제라는 걸 간단히 좀 살펴보면 그 본문에서 이제 출제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 본문의 중심 사항, 중심 내용에 대한 그런 문장이나 이제 아니면 거기서 이제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제 좀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구문,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좀 까다로운 문장 이런 부분을 이제 출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주요 사항이 이제 다수 포함된 문장들, 뭐 예를 든다면 뭐 도치문도 있을 수 있고, 뭐 관계사절이나 뭐 분사구문, 뭐 강조구문,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출제를 좀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그래도 좀 강조하시고 다뤄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뭐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교과서의 핵심 사항을 그게 이제 모의고사 지문에서 나오면 그걸 응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이거는 교과서에서 중요시하는 뭐 언어 영역이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눈여겨볼 필요는 있겠죠.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 그 작년도에 그 서원고등학교에서 서원고등학교가 이제 금성 최인철 교과서를 쓰는데 그 일과의 핵심 어법 사항이 이제 그 오형식에서 투부정사 쓰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과에 나오는데 모의고사 지문에서 그 부분을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면은 이제 그 과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어법 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 학생들이 볼 때 모의고사에서 나오면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학습을 해놓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 여기 이 금성최 선고 이제 기출 문제가 작년에 보니까 총 서술형이 5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교과서가 3개 나왔고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게 3개 나왔고 그다음 모의고사 지문 활용이 2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모의고사 지문도 사실은 교과서 핵심 문법과 관련돼서 이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출제 대상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교과서랑 관련된 핵심 문법이 모의고사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출제 범위나 아니면 네. 뭐 대상을 본다면 뭐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고. 그렇죠. 네. 문제 유형은 어떤 유형들이 그래 주로 출제되는지 네. 우리 송새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뭐 이제 크게 분류하면 네 가지잖아요. 네. 네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번역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 번역형이요? 네. 번역형이 이제 뭔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독해형. 네. 그런 서술형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문법형이 있고요. 문법형이요? 네 번째가 이제 혼합형이 있는데, 네. 이제 번역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그 지문이 있잖아요. 네. 뭐 교과서 지문이든 모의고사 지문이든, 그러면 이제 그 지문 속에서 이제 아까 이제 출제 대상에 해당되는 네. 그런 해당되는 그런 문장들을 이제 국어로 이제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국어를 제시해서 그 한영 번역, 즉 다시 말해서 한글을 영어로 영작하는. 영작을 하는. 영작하는 첫 번째가 이제 한영 번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영작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한글을 주어진 한글을.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뭐 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네네. 조건 영작의 형식을 취하잖아요. 조건 영작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항상 네. 까다로운 조건을 꼭 내거세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줘도 어려운데 이걸 조건까지 네. 붙이신다고요? 네,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꼭 조건을 내거세요. 네. 보통 그럼 어떤 조건을 주시나요? 뭐 이제 일단 이제 아이들이 네. 그 한글을 그대로 이제 영작하라고 하면 힘드니까. 네네네. 그래도 좀 양심적이어서 제시어는 좀 주시죠. 제시어.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보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주어진 단어, 그러니까 보기 조건을 이제 보기 형식으로 해서 네네. 이제 제시어를 주시는데 네. 이러이러한 단어들을 활용해서 영작해라.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아이들을 배려하는 이제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냉정해지시죠. 냉정해지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시된 단어인데 그 어법적인 형태, 요거를 바꿔서 이제 영작을 하거나, 네. 또 심지어는 글자 수를 제한을 두죠. 뭐 7단어로 써라. 네. 10자 이내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면 영어 표현이 꼭 그 하트형 표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글자 수가 좀 넘어가면 좀 어떻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똑같은 우리말을 제시어를 활용해서 네네. 다르게 이제 영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글자 수를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교과서를 암기해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하시네. 그러니까 암기라는 건 주입식큐기잖아요. 네. 뭐 어쨌든 여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구문이나 어법을 활용하라. 뭐 이런 그런 이제 조건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제 중앙요고가 작년에 이제 동아 이병민 출판사를 쓰는데 일과 핵심 문법이 이제 관계대명사 what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특정 어법을 활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stop A from B라는 구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뭐 막다, 방해하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암기하는데 이 구문을 활용해서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 속에 이 내용을 이제 7단어로 작성할 것.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stop A from B를 활용하는데 필요에 따라 변형 가능하다. 어형을 변형해라. 그러니까 지금 몇 종 세트인가요 이게? 글자 수 제한이 있었죠. 그다음 특정 구문 어법 활용하는 거에 있었죠. 그다음에 어형 변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제시어 또 조금 주어주고요. 그래서 조건 영작의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네요.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네, 대부분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 이쪽 지역에 있는 학교들만 거의 분석을 하긴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번역형은 첫 번째가 이렇게 한영 번역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순 배열 유형이죠. 어순 배열이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을 대부분 주어주고
그 단어를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는 문제. 네. 이런.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 조금씩은 그래도 한번 해본 경험은 있어서. 네네. 요게 좀 가장 수월한 그렇죠. 유형이 아닐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조건을 또 주잖아요. 여기서도 조건을 주죠. 뭐 어형을 바꾸라든가 네네. 뭐 이런 형태가. 근데 대부분 어형 바꾸는 거는 이제 동사랑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ing를 붙인다든가 뭐 아니면 뭐 그 수일치를 해서 뭐 s를 붙인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걸로 파악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번역형의 마지막으로 문장 전환 유형이라는 것이 네네. 뭐 이거는 이제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네. 가끔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문장을 뭐 강조구문 형태로 강조구문을 활용해서 뭐 영작을 한다든가 네. 또는 뭐 부사절이 이제 주어졌는데 원래 원문에는 네네. 근데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출제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주로 출제가 되죠. 그래요. 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정리의 달인 아니셔야 돼요. 그래요. 일단 번역형, 네. 번역형을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한글을 주고 네. 그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 건데 영작을 하는 부분인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해서 그래서 조건 영작이라고 저희들이 보통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어를 주고 그다음에 그 단어에 이제 어순을 배열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건을 좀 줘서 어형을 변화시키는 이런 유형이 있겠고 세 번째가 이제 문장을 전환하는 유형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문장을 어떤 특수한 어떤 그 표현을 사용해서 그렇죠. 강조를 하거나 아니면 뭐 분사구문을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네요. 역시 정리의 달인. 저기 댁에서도 저기 옷장 정리 같은 거 잘 하시잖아요. 네. 그죠? 저기 네일 같은 것도 각 잡고 딱. 아닌가요? 글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유형이 이제 독해형이잖아요. 네, 독해형이죠.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독해형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이것도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대의 유형이 있습니다. 대의 유형은 이제 주제나 요지를 파악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요약문을 완성하는 요약문 완성할 때는 보통 본문에서 단어를 찾아서 이제 집어넣으라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게 원래는 객관식이잖아요. 네, 원래는 객관식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집어넣는. 그리고 이제 빈칸 유형, 이게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빈칸 유형은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이런 문장이나 중심 어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주고 그 부분을 이제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 대명사나 아니면 이러한 그 지시어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부분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서 뭐 한글로 쓰라는 부분도 있고 영어로 쓰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한 세 가지. 한글로 쓰라고 하면 땡큐죠. 그럼 감사하죠. 그거는 이제 서비스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서비스 문제인데 그걸 영어로 이제 완벽한 문장으로 쓰라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또 거기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죠. 근데 이것도 대부분 지문에서 왜 좀 찾아서 쓰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작년도 이제 충북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충북고등학교도 이제 동아 이병민 교과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과에서 이제 그 지문에 등장을 합니다. 지문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야기에서 뭐 유래된 음식과 관련된 표현을 이제 빈칸에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조건은 좋습니다. 핵심 단어를 이제 3개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래된 것을 이제 찾아서 써라라는 내용 얘기인데, 중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 본문을 충실히만 공부했으면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 쓸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어렵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한테서는 좀 문제가 좀 되죠. 그러면 이제 번역형하고 독해형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교과서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하면 그래도 학생들에게는 큰 어떤 차이는 없어요. 크게는 없는데 이게 이제 모고 쪽으로 가서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면 번역형이 훨씬 어렵죠. 학생들한테는 훨씬 어렵고 물론 이제 빈칸 유형은 이제 뭐 단어의 개수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꼭 무슨 표현을 쓰라 이런 말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찾아 쓰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쓰면 학생들이 이제 쉬운데 이게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해놓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익숙지가 않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것만 해봤지 거꾸로를 안 해봤으니까. 왜 단어함기도 네. 억지로 왜 그 철자 쓰기를 안 시키면 네네. 애들은 그냥 그렇죠. 뜻만 한 게요. 네. 눈으로만 도 그렇죠. 네, 그런 공부 습관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네. 특히나 이제 영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아이들이요. 네. 여담이긴 한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런 이제 그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만 좀 공부해도 네네. 선생님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네. 나를 못 믿는 건지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해요. 교과서를요? 조금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중학교 때 공부법을 아직까지 써먹냐? 이런 거 왜 암기해? 이거 절대 안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실례로 네네. 여기 봐봐. 이렇게 놨잖아. 선생님이 제시한 출제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째로 네. 그냥 암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그럼 이제 반문하죠. 네. 반문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모고 지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네. 근데 모고가 하나만 나오면 또 괜찮은데.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오면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학습이 중학교 때 되어 있으면 네.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데 네. 바쁘니까 학생들이 이제 다른 거 하느라고 네.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죠. 중학교 때 문법 공부할 때 영작도 같이 네.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은 그쵸? 예, 굉장히 중요하죠. 부분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문법형 유형이 있지 않나요? 네, 문법형 유형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오류 수정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오류 수정 유형이요? 이게 원래 객관식으로도 그죠? 네네네. 어법이라는 게 이제 원래 수능 역사를 보면은 한 4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네. 최근의 경향은 이제 그 중에 하나 밑줄 어법이라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통일되어 있죠. 그래서 밑줄진 5개 중에서 틀린 것을 찾아서 고르는 문제가 네네.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확장시킨 거죠. 서술형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밑줄 5개 주고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찾아서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어색한 부분을 보통 뭐 2개나 3개 정도 찾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이런 유형이 대표적인 유형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예. 이런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들이 욕심 많으신 그런 또 빡센 학교들. 네. 예. 그런 학교들은 이유를 설명하라고까지 하죠. 이유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제 오류를 찾고 그 해당되는 번호를 쓰고 그것의 고친 표현을 또 그 주관식으로 쓰고 그리고 나서 그 틀린 이유 이게 왜 틀렸냐 이걸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간단하게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 수학으로 따지면 풀이 과정 쓰라는 얘기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네. 풀이 과정을 쓰라는 거죠. 풀이 과정을 쓰라는 거네요. 네, 이게 되게 어렵죠.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밑줄 이것도 이제 사실은 엄청 사악한 유형이죠. 사악한 유형. 네, 죄송합니다. 네, 좀 외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악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밑줄이 아예 없어요. 밑줄이 없어요. 네, 이게 작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나왔죠. 작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학교인데? 그게 이제 저기 위쪽에 있는. 저기 농촌에 있는. 미국 그쪽에. 강 건너인가요? 네. 그래서 그 학교는 밑줄 없는 유형이 또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밑줄 5개 주고 그거 오류 찾아서 고치라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예 밑줄 자체가 없는 통 지문을 가지고 거기서 오류를 찾아 쓰기. 이게 이제 뭐 탭수형과 탭수형 문제이죠. 좀 비슷한 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에서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일 겁니다. 작년이죠. 충북고등학교 3학년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예 제가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그냥 지문을 주고 이 지문에서 밑줄도 안 줬습니다. 수일치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 찾아라. 아예 특정하게 딱 찝은 거예요. 수일치가 틀린 부분이 있으니 찾아라. 고쳐라. 그리고 틀린 이유를 영어로 서술해라. 영어로? 네. 와, 충북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아니 무슨 외국인가요? 그리고 필요한 단어를 밑에 또 보기로 줬어요.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영어로 완전한 문장으로 쓰라고.
그래서 그 시험지를 제가 이제 학생이 가져다 준 걸 받았는데 그 밑에다가 쌍욕을 써놨더라고요. 학생 마음이 이해가 가요. 네. 이거 맞춘 애들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야, 이건 심각한데. 네. 그 선생님 아마 이제 어디 등록고에서 오신 분이 아닐까. 그렇죠. 네. 선생님. 그래서 뭐 어쨌든 문법형은 이제 그런 식이고 이제 작년에 이제 청주고가 네네. 천재이 교과서를 쓰고 있는 청주고가 네. 이과에 나와 있는 지문을 활용해서 네. 이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여기는 A부터 G까지를 밑줄 쳤네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개인가요? A, B, C, D, E, F, G. 7개네. 예. 7개 밑줄 중에서 어법상 어색한 걸 3개 찾아서 기호를 쓰고 올바르게 고치시오까지만. 고치시오. 그래도 준수하게 내셨네요. 이유는 불문입니다. 이유는 불문이에요. 네. 이유는 불문하고 지금 출제하셨네요. 이렇게 이제 3가지 교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거를 또 이제 혼합해서 내는 문제형. 그거 어떻게 혼합을 하죠? 그러니까 지문을 이제 좀 긴 지문을 활용을 하신다면 이제 어느 한 부분은 이제 번역형,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이제 문법형.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술형이 이제 2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점이다 하면은 한 문제는 4점, 한 문제는 3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주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또 독해형하고 문법형을 이제 혼합을 해서 내는 유형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학생들이 다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꼭 맞추게끔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저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형 같은 경우는 2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배점이 좀 다르죠. 배점이 다르죠. 대부분은. 그렇죠. 보통 이제 번역형이나 독해형이 이제 배점이 좀 더 높고, 이제 문법형은 이제 배점이 조금 낮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요. 혼합형도. 그렇죠. 부담이 되죠. 학생들한테는. 근데 그래도 좀 나은 게 지문 하나에서 2문제를 푸니까 다행이네. 다행이죠. 뭐 새로운 지문을 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입으로 이런 얘기 했으면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술형 대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특집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술형에서 많이 좀 변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일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고사를 대비해서 서술형 문제의 일반적 특징과 문제 유형을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유형이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큰 맥락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께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그렇죠. 불태워서 열정을 불태워서. 불살려서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은 미완성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그 한 점, 이 한 점이 앞으로 일주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투쌤 토크 4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